밀레니얼 세대, 80년대부터 2000년 사이 태어난 2030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지난해 불공정한 여러 사태 속에서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서 크게 분노했었죠. 공교롭게도 올해 트렌드를 짚는 한 책에선 2020년 키워드로 페어플레이를 꼽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서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 공정함을 원하는 게 밀레니얼 세대만은 아닐 겁니다. 총선의 해인 2020년엔 세대를 막론하고 기존의 룰을 지키는 공정함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치를 드높였으면 합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제1야당을 빼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오만함은 잘못된 거다. 제1야당이지만 싸우면서 일을 해야죠. 조원진 의원님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말씀은 다 틀린 말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방심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했는 말 보세요. 송모철원가 그 얘기 나오면 또 발끈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신발끈을 잘 묶고 자유한국당 죽었다 하더니만 열렬 대변하시는 거 보니까 통합은 다 된 것 같네요. 자유한국당이 점수를 주면은 20점도 못 주는 거예요. 1000점 만점에 왜?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어요. 10,000명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킹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킹. 면도 후 피부 트러블, 이제 고민은 스탑. 새로 나온 질레트 스킨텍. 피부 보호 가드로 피부를 위한 면도 시작.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스킨텍.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인공지능이 이식된 자동차는 Open the window. 때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더 많은 걸 시켜놓으세요. K5. 판도라의 든든한 기둥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첫 게스트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오랜만에 판도라 찾아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께서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목요일에 그 빙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2020년 첫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각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12시에 이제 자정에 대전시청 네. 앞에서 이제 타종으로 새해를 맞이했고요. 네. 바로 이제 봉화마을로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7시 반 되니까 이제 일출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참배 다 끝내고 여사님 잠깐 뵙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네. 네. 예. 7시에 상암동 하늘공원. 그래서 이제 거기 좋죠. 네,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네네. 구름이 꼈는지 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1월 1일은 해는 보이지 않았고 달만 봤다. 문재인 대통령 차선인가요? 원래? 거기 계셨어요? 아니 화면으로. 그날 현충원 갔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참배했는데 딱 그 시간에만 해가 뜨더라고. 이게 원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져봤죠. 그러면 바로 해가 졌어요? 아니 해가 떠 있는데 햇볕이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다가 구름 밖으로 쫙 나오더라. 그날 1월 1일 날 원래 날이 별로 꾸무리해가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건 딱 그 시간에 조원진 선배는 우연을 피해내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 판도라는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새누리당이 파산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당명을 개정을 했죠. 자유한국당의 1년간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1월 15일 날 입당하고 2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혔죠. 그리고 나서 9월 16일 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합니다. 11월 20일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국회의사당 중앙회의에서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있는 금요일 오늘도 광화문에서 평일인데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바로 본관 유리창 앞까지 어떻든 시위 군중들이 에워싸고 국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처음 있는 일. 심지어는 이제 의원직 총사퇴까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땡땡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 같아요, 답이. 쉬운 거예요? 아니면 의외의. 판사 출신이죠. 기소된 판사 출신. 굳이 징역을 안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지지도가 30% 넘어갈 때는 대단한 투쟁력을 보일 때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없는 거죠. 국민에 다가가는 진정성, 투쟁성 이것이 없다. 자유한국당에. 잠깐 답이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는 과정. 근데 뭐가 답인지 모르지 지금. 얘기를 말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온 것 나 이거 같은데요? 메모했는데? 네, 뭐요? 진정성, 투쟁성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고르셔야 돼요. 진정성. 네. 딩동댕. 너무 쉬워요.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네.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네. 국민들은 야당이 야당다울 때 표를 주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표를 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의 책무는 뭐예요?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라. 그럼 제대로 할 때 야당에게 그래. 그럼 다음에는 당신들에게 여당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뭐 울림이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저는 봤는데 투쟁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뒷말이 나요. 뒷말. 나요. 네네네.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것을 국민들한테 항상 들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릴레이 단식을 해요. 웃기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느라고 힘들었죠. 저도 단식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해해요. 이 반만 했어요. 예. 예, 충분히 이해해요. 하실 자격이 근데 있어요. 문제는 바로 황제 단식, 또 임산부를 보초 세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장외 투쟁을 참 많이 했어요. 항상 했죠. 근데 꼭 뒷말이 나와요. 지역구별로 몇 명 동원해라. 이것이 또 당의 공식 문서로도 가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쟁은 열심히 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저는 가장 진정성이 없는 끝판왕이 뭐냐면 의원직 총사퇴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에 분노를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는 지금의 우리도 야당도 여러 번 그 선언했었어요. 네네.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건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직 총사퇴가 얼마나 코미디고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냐면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면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든대요.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비례 한국당은 몇 번으로 가냐면 지금 추세로 보면 한 20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찍으려고 하더라도 찾다가 못 찾아요. 의원직 총사퇴가 얼마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례한국당 만들면서 의원직 총사퇴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없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네. 이래 되면 자유한국당 성토장이 돼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4+1 체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정당 역사 70년사에 제1야당을 던져버리고 군소정당하고 모여 이게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개헌을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고 내각제 형태를 국회로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제1야당하고 협상하지 않고 예산 날치가 한 게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 또 하나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스스로 나간 또 거지 하나는, 못 또 들게 한 건 하나는 아니잖아요. 4+1 체제가 선거법은 당사자주의잖아요. 여야의 선거법인데 그 소위 한쪽에 제1야당을 빼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오만함은 잘못된 거다. 자유한국당하고 생각이 다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나갔다. 다음에 과반 넘게 받아가 국회의장만 쥐고 있으면은 그런 선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뭐냐. 우리 목욕탕 가면 다 보잖아요. 내가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
그 4선, 뭐 3선 이상 이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후속에 후폭풍이 대단히 많을 거다.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판도라 발제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한국당이 김영호 의원이 안 오니까 이게 양쪽을 다 해야지 균형점이 맞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너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이 저한테 뭐 네.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박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김영호 의원까지 뭐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아요. 네. 제가 말할 게 많지만 여기서 저까지 우리 정청래 의원님 발제에 저 끼어들면 완전히 이건 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지구가 기울어진 정도가 될까 그런 봐.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말씀 다 틀린 말씀이지만 잘한다. 반론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가 이제 좀 비판할게요. 네, 이거 나가면 우리 공화당 여성 동지들이 저보고 난리 날 거예요. 야, 무슨 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가냐. 근데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투쟁성도 없고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쟁성은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5번 집회하고 동력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은 164차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합니다. 한 번 집회에 최소 10,000명 이상이 나와요. 전부 각자가 자기들이 돈 내서 오는 조직이. 뭐 다른 사람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 우리가 볼 때는 투쟁력이란 뭡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보여주기 싸움을 한 거예요. 빨간 카페트 깔고 무슨 스타쇼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무슨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서 팔 걷어내고 두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 국회의원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저거 둘이만 다 하면 우리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동력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 좌파 지금의 정권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다 이슈를 가지고 거리를 나왔다. 민취업이 탄생하 이럴 때 다 그래 나오고 국민들이 호응을 했잖아요. 자기 자당 사람들만 호응하지 않고 국민을 호응하려면은 투쟁력 플러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점수를 주면은 20점도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야, 1000점 만점에? 아니, 100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와라. 네. 그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진정성 좀 덧붙이면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의원직을 총사퇴한다. 그러면 국회는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시기를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거다. 그럴 의원직을 왜 사퇴를 합니까? 두 번째, 국회의원에게 의원직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주권자의 위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결기면 저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뭐 그렇게 겁이 납니까? 4월 달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 일단 몸을 베려가지고 기소 다 됐잖아요. 공수처가 그거는 절대절명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선진화법 무서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선거법 통과될 때나 또 공수처법 통과될 때에 자유한국당의 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한 의원님들의 그 강력한 뭐 주장은 있었으나 그것이 진짜 진정으로 뭐 나라가 결단 날 것처럼 하는 그러한 어떤 결단의 그 행동을 보여준 거냐는 것은 신용했다 그러잖아요. 참 그렇게까지 그렇죠. 저는 신용했다고 보는데요. 진짜 자유한국당이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하러 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용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이거 못 견디고 이건 나라를 뭐 망치는 일이고 정말 우리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바라잡겠다. 그런 궁극적 결단이라면 의원직 총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총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이제 슬슬 불출마 선언 릴레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중에서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좀 의외의 불출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여상규 위원장의 불출마의 변을 통해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황교안도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응? 자리 욕심 내지 말라는 게 그만두란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패스트트랙 열심히 싸우라고 부추기고 했으면서 기소가 됐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하는 당 지도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우라고 열심히 부추기고 광은 자기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다 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던 거예요. 그것을 속내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자유한국당이 공천이 걸려 있어서 끽소리를 못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의원님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의원님이 사실은 김도읍 의원님이에요. 네. 제가 법사위에서 같은 생각. 법사위에서 오랜동안 참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고 좋은 사람. 예, 좀 여러 가지 상의도 많이 했고 사실은 국정농단 특검법을 협상해가지고 통과시킨 의원님입니다. 예, 그때 협상이 아주 제대로 잘 됐는데 네. 왜 김도읍 의원님이 출마를 안 한다고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자타공인한 황교안 대표님의 최측근 비서실장이었죠. 네. 지역구 사정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저분이 여러 가지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저하고 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네.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래도 뒤에서 범계형 뭐 하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겸연쩍음, 자기 인간으로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의 발현인지 아니면 신모 원료의 아주 깊은 뜻의 황교안 대표의 어떤 대전략 속에서의 한 그 운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80% 이상 해라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인적을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하고도 싸울 수 없을 뿐더러 4+1 좌파 연정 체제하고 싸울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고. 이제 불출마 선언이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길을 조금 열고 봐야 돼. 야, 왜 불출마 선언을 저렇게 많이 하지? 이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다. 지금 좀 더 얘기가 더 나가면 이런 거죠. 지금 황교안 체제 깨기가 보수에서 벌어진 거예요. 보수에서. 소위 말하는 그 내각제 세력들이. 우리로 말하면 탄핵 찬성파 중심의 MB계들이 하고 있다. 그 뭐 보수 통합도 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갑자기 뭐 김종인 그 옛날에 그 민주당도 왔다 이쪽도 왔다 갔다 했던 그분이 갑자기 또 전면에 드러나요. 새로운 세력들이. 학교 선배 아니에요? 새로운 세력이 우리 저 학교 선배인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묶음이 묶여져요. 자, 이것은 제1야당을 깨겠다라는 조금의 업무성이 있다. 그리고 저도 유승민 지금 새로운 보수당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딜레마가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다가 저 황교안 대표를 드러내고 자유한국당을 괴멸하고 제3세력을 만들고 그거다가 뭐 철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또 안철수 또 나오고 뭐 이래서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네. 지금